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자, 오늘은 2400G 저번에 만들었던 2400G 시스템을 가지고 얘를 한번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CPU 오버클럭만을 좀 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APU의 내장 그래픽을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용될 부품들은 저번에 보셨듯이 2400G가 들어가 있는 내장형 그래픽 시스템이고요. 메인보드는 ASUS사의 B350M-A 프라임 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버클럭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화면에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클럭 스피드 하고요. 오버클럭을 했을 때 스로틀링이 일어나는지 보려면 이렇게 클럭 스피드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CPU의 온도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코어, CPU의 전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인프 64인데 얘가 AMD 시스템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면을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키를 연타를 해서 바이오스 진입을 하시면요. ASUS 기본 바이오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지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F7 키를 누르셔가지고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요새는 한글도 있으니까 한글로 설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메모리 주파수는 메모리 오버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커스텀 CPU 코어 레이쇼 요거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CPU 클럭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얘를 수동이나 자동으로 놓으실 수 있는데 자동으로 놓으세요. 자동으로 놓으시는 게 편해요. CPU 코어 레이쇼를 4기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수율이 되는지 모르니까 최대로 놓고 시작을 하고요. 자, GPU는 오버를 할 거 아니니까 일단은 얘는 그냥 자동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CPU 전압을 바꿔야 되는데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1.42V가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는 B350 프라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오프셋으로만 줄 수 있게 되고 오프셋 모드로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 오프셋 전압을 0.05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선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셋 모드만 있다고 해서 오버를 하기 힘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압이 들어가는지 보신 다음에 나머지 수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SOC 볼티지는 GPU 오버 할 거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수치들은 그냥 두고, 그 다음에 VRM 조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로드라인 이거를 최대로 하면은 전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이 정도로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OC는 F10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 만약에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압을 좀 더 주시거나 배수를 좀 낮추셔가지고 재시도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윈도우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아까 설정해놨던 그 하드웨어 모니터를 먼저 띄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압이 1.48이 들어가고 있죠. 1.48은 사실 너무 높은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2 정도가 적합한 최대 전압이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0.06 정도를 빼야겠네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하셔가지고 오프셋을 0.06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8까지 들어갔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죠. 오프셋을 그러면은 0.06을 빼야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고 0.01 하면은 아까 0.05에서 이 정도 하면은 1.42 밑으로 전압이 들어가겠죠. 일단 전압은 최대치까지 줬고요. 나중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전압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 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1.42에서 4기가를 통과를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하드웨어 모니터를 켜가지고 전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1.42 정도, 1.43 아직 살짝 높은데 조금 더 빼야겠죠. 다시 오프셋 전압을 더 줄이고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프셋만 있다고 해서 더 어렵지도 않은 게 사실 그 직접 전압을 입력할 수 있는 보드들의 경우에도 입력한 전압이랑 실제 들어가는 전압이랑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으셔야 돼요. 1.42 이상은 넣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0.25를 빼면은 1.42보다 내려가겠죠. 1.42 넘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1.42라고 표시가 되는데 순간순간에 급격하게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1.42 정도로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순간순간에 고전압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1.41, 1.42 정도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링스를 사용을 하시던지 프라임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얘가 작동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시네벤치를 사용하셔도 돼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실패했을 경우에 바로 금방 튕겨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먼저 통과를 해보고, 시네벤치가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링스나 프라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오버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PU 온도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70도 정도. 2400G 같은 경우에는 서멀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온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지금 기본 쿨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압은 로드 안 걸렸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서 1.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순간 다운이 됐네요. 이렇게 다운이 되면 전압을 좀 높여주시던지 아니면 그 배수를 낮춰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4로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로드 라인을 조금 더 사이에서 최대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2가 들어가다가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전압이 떨어지면서 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를 하시려면 여기에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더 높은 수치로 두시면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주는데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일 경우에는 오히려 전압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압을 항상 그 로드를 주실 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당한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LLC라고도 많이 하죠. LLC 값을 적당하게 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네벤치만 돌려서 괜찮으면 실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전압을 볼게요. 아까처럼 전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에이수스 보드가 저가형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압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네요. 제 경우에는 LLC를 지금 최대로 줬습니다. 여러분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보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CPU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직접 넣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다운이 일어났거든요. 다운됐다는 얘기는 전압을 더 높이거나 속도를 낮춰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1.4 이상, 1.42V 이상 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압을 더 주는 것보다는 배수를 좀 낮춰가지고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젠이 뭐 1.45까지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전압을 좀 높여볼게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셋을 지금 마이너스 오프셋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줄이면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1.42 정도 들어갔으니까 전압을 1.44 정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온도에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1.45 밑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작업을 할게요. 저는 지금 최대치를 한번 보려는 거니까 실사용하실 때는 1.45를 유지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보통 1.4에서 1.42 정도로 최대를 보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전압을 더 주기 싫었으면 여기서 이제 배수를 39로 낮춰가지고 진행을 했겠죠. 시네벤치가 다운이 되지 않을 때까지 배수를 낮춰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이게 다운이 몇 번 되다 보면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여기서 PC 다시 시작 눌러주시면 되고요. 1.44V 정도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통과를 하면은 이제 온도가 괜찮으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나는 전압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전압을 낮추고 배수도 좀 낮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4기가로 저는 오버를 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4, 1.43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CPU 온도는 한 80도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뭐 시네벤치처럼 강력하게 컴퓨터를 갈굴 일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시는데 별 무리 없을 수도 있고요. 쿨러를 뭐 바꾸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크래시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CPU가 4기가를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39로 낮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CPU가 재수가 좋아야 뭐 4기가가 들어가는 편이라서 얘를 1.39 25MHz 단위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39에 맞추겠습니다. 39에 맞추고 아까 구셋을 다시 아까처럼 좀 올려가지고 전압을 낮추고 해볼게요. 39배수 3.9기가를 또 현저하게 낮은 속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CPU 온도랑 클럭 스피드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전압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간혹 이게 CPU 온도는 괜찮은데 이게 하락을 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원부 온도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오버를 낮추시는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전원부가 아니면은 뭐 VRM 부품에다가 방열판을 구입하셔가지고 붙이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추가로 뭐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방법으로는 CPU 온도가 괜찮은데 얘가 저하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네벤치 1회 무사 통과했고요.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온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서멀로 접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도에서 놀고 있으니까 온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보드에 따라서 하드웨어 인포에서 VRM 온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보드는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오면은 조금 어느 정도 CPU에 전력을 더 줘도 되는지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보드는 VRM 온도는 여기 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금 온도계를 따로 달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사실 뭐 4코어 기종 같은 경우에는 VRM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사실 4코어이기 때문에 VRM 온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자, 3번 통과를 했고요. 3번 통과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걸 한번 돌려볼까요? 링스가 AMD용이 따로 있으니까 AMD용을 구하셔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좀 낮다가 중간에 온도가 확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온도가 오버가 되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올라가죠. 여기서 80도 정도. 이거를 뭐 밤새 몇 시간 동안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사하는데 사실 뭐 조금만 통과해도 실사하는 데서 튕기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그때 1시간 정도 돌리는데 일단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때 1시간 돌리기 좀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링스 한 바퀴를 돌았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잔차라고 이렇게 나머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했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각 횟수마다 똑같아야지 완벽하게 오버클럭이 되었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몇 바퀴 더 돌려서 잔차가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바퀴 돌렸는데 잔차가 똑같죠? 잔차가 똑같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돌리셔가지고 괜찮으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전압을 좀 더 낮춰가지고 낮은 전압에서 통과를 하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전압을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에서 3.9로 내려왔을 때 전압을 확 떨궈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고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전압을 좀 더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프셋 마이너스 전압을 좀 더 주면은 얘가 전압이 낮아지겠죠. 편하게 0.03을 낮춰보겠습니다. 0.03 낮추면 1.39 정도 들어가겠죠? 1.39에서 통과하는지 보고 통과를 못하면 이제 아까 넣었던 전압이랑 지금 전압이랑 사이 어느 중간 값에서 성공하는 값이 있다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계속 찾으시면 돼요. 일단 1.3 아까 예상했던 1.38, 1.39 정도에서 지금 피팅이 됐고요. 링크를 다시 돌려볼게요.
4기가를 넣었더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2기가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튕기는지만 볼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 안정화 하실 때 저거를 좀 램 용량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빠르게 튕기는지만 보기 위해서 2기가로 했습니다. 온도가 아까보다 많이 떨어졌죠? 전압을 낮췄으니까 60도 정도에서 지금도 잔차가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니까 전압 다이어트를 좀 더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캡처 카드랑 궁합이 잘 안 맞는지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니터 연결하면 또 잘 나와가지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바꾸기 귀찮으니까. 이것을 0.03을 더 빼보겠습니다. 과연 될까? 색깔이 또 멀쩡해졌죠? 볼 때리더라고.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뭐 수율이 나쁜 CPU는 아닌 거예요. 이게 4기가는 죽어도 안 들어가는데 3.9기가는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해봐야죠. 잔차 괜찮은데요? 잔차가 괜찮으니까 다이어트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꾸 시계를 끼우는 게, 시계를 끼워 놓으면은 뭐야 이게, 여기다 시계를 끼워 놓으면은 다운되는지 안 다운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링스 화면 자체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으니까 다운돼도 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계를 끼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죠. 1.32에서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두 번 잔차가 잘 나왔으니까 전압을 더 빼보겠습니다. 하나를 빼. 0.4를 더 뺐어요. 이게 1.28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자, 지금 부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압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전압이 너무 낮아서 아예 그 바이오스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바이오스를 리셋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귀찮은데. 그래서 아까 넣어놨던 값들을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죠. 이럴 때. 자, 보드를 비싼 걸 쓰시면 따로 바이오스 리셋하는 그 버튼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급형 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드 자체에 아마 그 리셋을 위한 점퍼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데 클리어 TC 보통 이렇게 2개짜리거든요. 이거의 가능성이 높아. 얘를 금속으로 이렇게 포트를 시켜주시면 바이오스가 리셋이 됩니다. 화면이 떴죠? 화면이 떴어요. 초록색이긴 하지만 떴어요. 여기는 지금 리셋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까 수치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이걸 다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면 조금 귀찮죠. 125를 줬어요. 근데 0.125를 줬다가 더 줬더니 부팅이 안 됐죠. 조금만 올려봐야지. 튕길 때까지 하신 다음에 튕기면은 안 튕겼던 마지막 전압을 넣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1.3V 정도에서 3.9기가를 정말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1.3에서 2.3, 1, 하이. 수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4.0은 안 들어가는데 4.0은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다. CPU 온도도 상당히 괜찮죠? 전압을 많이 낮추면 좋은 점이 CPU 온도를 낮출 수 있고, CPU 온도를 낮춰가지고 쿨러를 좀 더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쿨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소리도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서 기본 쿨러를 사용을 해서 그냥 끄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소리가 좀 더 거슬린다, 아니면 조금만 더 온도를 낮추고 싶다 그러시면은 화재 쿨러를 그때 알아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쿨러로 오버를 해보고, 화재 쿨러를 뭐 처음부터 사실 필요 없고요. 지금 잔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안정화를 수행을 할 건데요. 램 용량을 좀 많이 주고 시간을 오래 좀 돌려보겠습니다. 300분 예상을 하고 스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요거 돌리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돌리시는 중에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링스 돌리실 때는 말씀드리는 순간 다운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압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알겠네요. 이게 2메가로 했을 때는 성공을 했는데 8기가로 하니까 실패를 했죠. 사실 2기가로 했을 때 성공했으면 그냥 쓰셔도 되는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전압을 너무 낮췄으니까 조금 전압을 다시 높이고, 그냥 아까 했던 그 전압으로 가야겠네요. 8기가 성공할 때까지 전압을 다시 높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하다가 끊겼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간 돌릴 때 분명히 얘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 끄기 이거랑 절전 모드까지 없음으로 하시고 링스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돌리실 때.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한 55분 정도가 걸렸어요. 55분 정도 걸렸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얘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뭐 쉽게 하루에 집에서 잠깐 투자하셔가지고 오버클럭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는 아우트로를 촬영을 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를 짓고 영상 뒷부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석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젠 2400 APU를 ASUS B350 프라임 보드랑 결합을 해가지고 한번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 얘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서,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오버클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술 대백과 대사전의 대기술이고요.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은 아니고, 링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석 화면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녹화를 해야지.